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님께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미형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초로 시장님과 노욱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규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울산에서는 북한 인민군에 맞서 낙동강을 따라 형성한 최후 방어선의 뒤쪽에 있었지만 보도연맹원을 비롯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보고서를 보면 196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최소 870명 이상의 민간인이 국군과 경찰이 쏜 총탈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벌어진 학살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유족들이 나서 대운산과 반정고개에서 유골을 발견한 뒤에야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성안동 백양사 앞 합동묘가 군사정부에 의해 파헤쳐진 뒤 아직도 그 행방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 국가를 믿고 따른 보도연맹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가족들, 배급 양식을 준다는 말에 가입한 국민들 모두 그렇게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결국 과거사위원회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대통령 사과까지 받은 뒤에야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첫 국가 배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형제 그리고 자식들을 비명에 떠나 보냈던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그 아픈 역사 앞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선 7기 집행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오래 건립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약사동 울산기상대 앞 공사 중인 장소를 방문해 유족회 분들을 만나보니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첫째, 건립 장소가 역사성도 부족한 너무나 외딴 곳에 설치됐습니다. 더구나 조성 면적 150평은 매년 진행되는 추모제 참석 인원도 모두 수용 못할 만큼 좁습니다. 따라서 위령탑 주변을 넓히고 향후 공원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인 희생자 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와 연구, 유족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백서 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족들은 모두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기억과 증언을 담아내는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이런 자료 수집과 백서 발간은 평화와 인권 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평화와 사회적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령탑을 찾는 시민과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시설과 표지판 설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평화 인권 로드 조성 추진도 적극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초로 시장님과 노육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와 함께 청소년 노동 실태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가난하고 불우한 소녀의 슬픈 죽음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노동자 계급과 빈민을 그린 것으로 인괴사에 걸린 한 소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이 나오기 2년 전 영국의 사회학자 헨리 메이유는 런던 노동자 계급과 빈민, 루시퍼, 성냥팔이 소녀를 썼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통한 청소년의 노동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당시 성냥의 주 원료인 황리는 잇몸이 붓고 뼈에 농이 생기다 턱뼈가 무너지는 고통을 동반하는 인괴사라는 직업병에 걸리게 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가 단 한 명뿐이었을까요? 소설로 남길 바랬던 이야기는 서울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1988년 7월 압력계의 수은을 주입하는 작업에 한 달간 했던 15세 소녀는 극한 작업 환경에 급속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고 닷새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언급됩니다. 그럼으로써 제도가 변화했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는 꾸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의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09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통계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않는 많은 청소년 노동자는 어려움을 호소할 방법과 자신을 지킬 방법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현장 실습에는 우리 청소년이 위험한 현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월급을 전부 동전으로 주는가 하면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 등이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에 대한 처우와 그곳에서 청소년 인권의 모습은 시대에 맞게 진보하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다수는 사이버와 책자로 노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노동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내용은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줄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현장학습이라는 제도는 20세와 19세 성인과 청소년을 나누어서 노동을 진행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청소년기에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근로계약서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제도는 무색하기만 했고 힘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지내왔던 저와 우리의 경험한 과거는 지금의 청소년이 현재가 돼선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청소년의 노동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이 하루빨리 진행되어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동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울산 시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학 의원님 바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연 의원님께서 저보다 조금 크신 모양이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철 시장과 노욱희 교육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1월 5일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지역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몇 가지 건의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옥동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 공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은 더디고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드디어 송철호 시장께서 도시 발전을 위한 탁월한 결정으로 주민들이 수건 사안이 풀리고 있어 여간 반갑지 않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50여 년간 군부들이 인한 규제로 인해 인근 어느 마을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 단독주택지로 묶이는 등 지역 발전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은 끊임없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간 군부대의 도시 외곽 이전을 촉구하고 그 자리에 주민 복리 정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체육이 연계된 실서 유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 당선된 후 해묵은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줄다리기 여러 차례 한 끝에 확보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 기억을 소환하면 2018년 9월 15일 제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전을 촉구하면서 기부 양녀 방식이라면 군부대 부지 10만 3천 회배 중 6만 6천 회배는 청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만 7천 회배는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국방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 우리 시는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서 미리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설 배치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군부대 이전 부지의 대단지 아파트 조성 유력, 감정가 6,300억 이상 추산, 울산시 매입 재정 여력 없어 공공청사 활용 힘들 듯 대부분 민간의 매각 불가피한 보도를 봤습니다. 시장님,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이전에 따른 혜택은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업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주민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옮기지 말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건의드립니다. 첫째, 울산 도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을 해 주십시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 양력 방식이니 기체에서 먼저 군부대에 걸려봐야 옮겨주시고 제방 건설비와 금융비용을 정산하면 되는 줄 압니다. 둘째, 군부들에 인해 옥동이 공간과 기능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동성간 연결도로 선설해 주시고 부대와 어느 마을의 현 사이길을 인도가 있는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확장해 주십시오. 셋째, 부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 건설해서 분양한다면 울산 청년으로서 결혼 후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청년들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해 반드시 청년들에게만 분양해 주십시오. 넷째, 최소한
37,000 정도의 공공부지를 확보해 문화, 예술, 체육, 복지, 집회 종합적인 시민활용 공간으로 건립해 주식을 건의합니다. 5. 인근 주택가의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부지의 지하를 활용해 지하 공용 주차장을 최대로 권리해 주십시오. 6. 군부들에 인해 연접한 어느 마을이 2종 일반 주거지인데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습니다. 30년 넘어 노후가 심각해도 재개발을 못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은 주변 환경이 변합니다. 단독주택지를 해제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끄럽고 어렵더라도 주민 토론회 등 여론을 들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 화정, 대성동 제1권역 지역구 의원인 전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약 닷새의 간격을 두고 연달아 울산을 덮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상처를 울산 시민 여러분은 아직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경주와 포항 일대에 피해를 끼친 대지진 또한 울산 시민에게 큰 충격과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4만 3이, 즉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신조어처럼 계절을 막론하고 대기를 뒤엎는 미세먼지와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과 한파는 이제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또 일상화되면서 기상예보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도 해를 거듭할수록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된 기상 정보를 총괄하는 울산기상대의 조직 규모와 역할이 울산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울산기상대는 부산지방기상청 산하 최하위 조직으로 사실상 광역시 가운데 유일한 기상대로서 인구 113만의 광역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울산기상대의 관할 지역은 울산과 밀양, 양산시로 기상 관측만 담당할 뿐 예특보의 기능마저 없으며 지역 예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방제 기상 서비스 등 지역 기상 서비스를 강화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울산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서울보다 1.6배나 넓은 면적의 국가산업단지와 원전, 석유화학시설과 같은 중요 국가기반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태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연쇄적 재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등 4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철저히 파악하고 또 그에 면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울산기상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성 담보를 촉구하고자 울산기상지청 승격 범시민추진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께서 시민 8만 3천여 명이 참여한 승격 청원 서명부를 우리 시에 전달하였으며 지난 4월 우리 시에서도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울산기상지청 승격 건의서를 기상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질 높은 기상 서비스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을 향한 113만 울산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국무총리실 등 6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희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에는 산업수도로서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며 다시금 생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울산의 울산기상지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무관심과 방심 속에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기상 정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기상 기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을 위한 울산시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민의 염원인 울산기상지청 승격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말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30년 BAU 대비 30.4%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계획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와 실질적인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한계가 존재하며 다양한 감축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사업 실행에 따른 실질적 감축 실적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산업단지의 고도화에 따라 관련 인프라도 고도화되고 확충되어야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 역시 함께 확충되어야 합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발전 사업 및 현지 주민 고용 등 울산시 차원의 공영 개발을 통해 단순 매립과 소각 방식의 폐기물 정책에서 재활용 극대화와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형 정책으로 과감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울산의 공공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과 울산의대의 편법적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울산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전담병원,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울산의 모든 공공의료 정책이 울산대학교 병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 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울산의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고 시민 모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병원이 울산의료원입니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이 되어 최전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이 울산의료원입니다. 울산산재병원의 건립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울산의 공공의료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본 대책인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청사진과 이를 추진할 전담팀을 꾸려야 합니다. 1988년 의료 취약지역인 울산에 의사인력 배출과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울산의대는 아직도 울산의대생 교육과 수련이 울산대학교 병원보다 협력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울산대학교 병원은 수련의 부족, 필수 미충족 의료인력 부족, 기초의학 연구와 의료정책 연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이는 울산의 의료 수준 낙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대를 울산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넷째,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중구 북구에 이어 동구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점검 리스트를 함께 만들고 이를 매년 공개해 나가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어린이집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울산, 살고 싶은 울산의 출발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다섯째, 지금껏 확인된 코로나19에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코로나 상황에 적합하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수요가 생긴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발생되는 일자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진입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의 환경과 복지가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적합하게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속 대격변의 해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상의 뚝은 허물어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들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확인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행정 역량을 모두 쏟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올해 3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방역에도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에 울산이 방역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철저한 방역과 시민의 힘을 기반으로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지난 4월 20일 울산형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27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위기에 대응한 결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수소 경제와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등 우리 시의 핵심 신성장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과 5개 특구 단지를 단기간에 유치하는 쾌거도 거두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원해재판부 유치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전시 컨벤션 센터와 울산 시립미술관 건립 등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인프라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였습니다. 올해 유엔으로부터 방제 안전도시와 고령 친화도시로 잇따라 인증받은 데 이어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에너지 도시 협의체에도 가입했습니다. 2년 연속 정부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거둔 결실이기에 더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팔을 걷어붙여 주신 시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성과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높이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 전반기 2년은 변화의 큰 방향을 잡고 울산의 미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실행력을 더욱 높여서 시민들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어둠을 얼마나 헤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시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며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닥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시는 이 같은 고민과 의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5.3% 늘린 4조 661억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3조 2,653억 원, 특별 회계는 8,008억 원입니다. 역대 최초 4억 원을 넘긴 대규모 편성입니다. 2021년 울산시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미래 투자이자 길을 먼저 밝혀나가는 희망 예산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동시에 대전환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를 선도할 새로운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울산형 뉴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민생과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것입니다. 2030년 세계 최고 수소도시 도약을 목표로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지원, 수소 전기 트램 실증과 활성화 연구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전기차와 전기 자동차 보급에 425억 원을 편성하고 수소 충전소 구축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235억 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과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원전 해체 산업 기반 육성 등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울산형 뉴딜의 첫 사업인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에는 31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유수일을 대폭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 효과도 배가시키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세계 바이오 헬스 케어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예산 48억 원을 편성해 추동력을 더할 것입니다. 3D 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 평가 체계 구축과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에 25억 원 편성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개선 사업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의 화두이자 성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 시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 특구로 지정된 것은 매우 큰 호재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의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정부의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구를 살리는 이 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도 더 힘을 쏟을 것입니다. ICT 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 건조 실증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 부품 신기술 개발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그리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밀화학 기술 협력 사업 등에 모두 111억 6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500억 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에 8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등 코로나19로 달라진 시대상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한 소비 패턴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지역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비대면 수출 마케팅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지원, 비대면 글로벌 투자 유치 활동 지원 예산도 새로 담았습니다.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울산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 체계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사람도 경제도 더욱 활기찬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폐업 위기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골목 경제에 힘이 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과 소상공인 창업 경영 아카데미 운영,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급, 외식업체 입식 좌석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70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과 투자 유치 보조금도 각각 42억 원과 4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최근 노동자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력산업 쇠퇴와 맞물린 노사 현안 대응과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노동화합회관도 건립 중입니다. 차질 없는 완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출발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방역 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 보조와 아이돌봄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모두 6,606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소경제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등 9개 성장다리 사업이 본고에도에 오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미래도 박수입니다. 청년의 주거 환경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더욱 힘쏟을 것입니다. 신혼 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첫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킴이 지원 사업과 청년 CEO 육성 사업 등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함께 고르게 모두가 따뜻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위기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해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이용료 지원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를 늘렸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저상버스 휠체어 대기장 조성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독서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돌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성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이 건강관리비와 교통비 지원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교육복지도 변함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학생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비와 무상교복비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의료 인프라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과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국가 예방접종에 123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도 확충할 것입니다.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공공의료 보건의료 지원단을 적극 뒷받침해서 공공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0병상 확보와 지역 응급센터 구축을 확실히 챙기고 공공성과 연구기능 강화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기 위해 치매 안심센터 운영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지원비도 편성했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편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도로망, 교통수단 확충에도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곽 순환도로 건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동농소 1도로와 상계 매암 혼잡도로 개설에도 각각 105억 원과 23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의 중심축이 될 KTX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과 광역철도망 구축,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완전 개통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기반 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올해 아파트 화재에서 뼈저리게 절감했듯이 소방력 확충은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고층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한 70m 굴절 사다리 차와 중형 펌프차 구입,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등에 모두 29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성남 119 안전센터 재건축과 언양 119 안전센터 증축에도 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사고와 재해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으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천을 비롯해 재해 위험이 있는 구석구석을 살피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예방 중심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으로 생동감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 때 문화예술의 감성과 체육관광의 활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195억 원, 제2실내 종합체육관 건립에 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를 이은 기부에 힘입어 40여 년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종합체육관도 새로 건립합니다. 문화공간과 교육공간, 창업공간이 어우러진 다목적 복합시민센터로 재탄생시켜 시민 삶의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내년에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울산관광재단 출범과 맞물려 관광객 유치와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련 학술 연구와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보존 방안 마련과 실현에 각계의 힘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울산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도 높이겠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책 읽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도 힘을 더 쏟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울산 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골목 서점에 힘이 되도록 내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과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등 관련 투자도 늘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입은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장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이 암울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광역시로서 출발이 늦은 만큼 인프라 확충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확장되면서 시 재정 투입 규모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국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의 확대와 광역시에 걸맞는 기반 시설 구축,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관리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는 이 멈춤이 되돌아올 수 없는 내리막길이 아닌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한 시인은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고 읊었습니다. 씨앗은 그냥 묻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푸른 이파리와 아름다운 꽃, 튼실한 열매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정체와 퇴보가 아니라 양분을 만들고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울산의 새로운 미래는 숨을 고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은 시민들이 저마다의 씨앗을 미래로 활짝 꽃피우는 자양분이자 울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시민 삶과 울산 발전을 위한 이번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입니다. 규모는 기정액 428억 원보다 5,428억 원보다 152억 원이 감소된 5,276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72억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1,365억 원, 예탁금 원금 1,723억 원, 예치금 회수 등 1,716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기금 목적 사업비 303억 원, 주요 사업 융자 1,770억 원, 예치금 1,660억 원, 차입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1,59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주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교부 결정된 국비 매칭과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규모는 기정액 4조 2,112억 원보다 168억 원 증액된 4조 2,2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조 4,839억 원, 특별회계는 7,441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현황으로는 주요 투자사업 마무리를 위해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100억 원, 제2 실내 종합체육관 건립에 100억 원을 편성했으며 노후 체육시설물 보수와 재해 예방을 위해 동천체육관 문수 경기장 개해 보수비 99억 원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 56억 원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4억 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비 7억 원 등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은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과 마무리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했으며 우리 시가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게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키 교육감님 바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과 더불어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환경을 구축했으며 전학년 무상교육을 조기에 완성했고 장기간의 가정학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된 노력으로 울산교육의 신뢰를 더욱 높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어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축소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시설비 이월 사업 최소화, 불효불급한 사업 정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예산, 학교 기본 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 학교 자치와 자율경영, 단위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 2021년을 명실상부한 무상급식 원년이 되도록 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의 원년이 될 2021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학생 중심 수업혁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과 생태교육 대전환, 자치와 협력으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최상위 교육복지 유지, 사용자 참여 중심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이라는 5가지 목표를 중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고 미래교육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연수 혁신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 환경교육 대전환에도 나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안정적 원격교육 체계와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 시설 인프라 구축,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환경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1조 7,839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 1조 4,10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2,988억 원, 기타 이전 수입 10억 원, 자체 수입 112억 원, 이월금 250억 원, 기금 전입금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부문은 인건비 1조 1,984억 원, 교육사업비 3,359억 원, 시설사업비 897억 원, 학교 운영비 1,135억 원, 지방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상환 273억 원, 예비비 139억 원, 기관 운영비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된 사업 중 효율성이 낮은 199개 사업을 통합 일몰시켜 134억 원을 삭감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시설비 2월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위한 학생 중심 수업 혁신을 위하여 총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 실현의 밑바탕이 될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역량 연수 혁신에 42억 원, 교사들이 함께 배우며 전문성을 키워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2억 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지도 역량 강화에 8억 원, 울산형 영어 교육의 혁신을 위한 다든 영어 운영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하고 고교 학점제 확대를 위한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 학생 중심 수업 정착 사업에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과 생태교육 대전환을 위해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폭력 제로 환경 조성, 사후 관리 지원에 6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위기, 환경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 구축에 49억 원, 환경, 생태,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3억 원, 학교 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함량을 위한 성인지 패러다임 전환 성교육 강화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치와 협력으로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과 연구학교를 축소하고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본 운영비로 통합하여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2021년 교육청 가용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기본 운영비는 전년 수준인 총 1,135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자치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 수업 자료 개발 및 온라인 교육 연수 확대를 위한 예산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적 학교 자치, 어울림 지원을 위해 학생 자치 활동 강화 및 전 학교 학생 참여 예산제 운영에 3억 원, 2020년 개관한 학생 교육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참여와 체험으로 공감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25억 원, 토론으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과 마을이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혁신을 실천하는 서로 나눔 학교를 12개교에서 16개교로 4개교를 확대하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이벤트 구축 및 지역별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소규모 체험장을 열려 색깔 있는 다양한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협력하는 서로 나눔 교육지구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육복지 환경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총 2,9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교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07억 원,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완성을 위해 74억 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총 예산 889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을 명실상부한 전학교 무상급식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에 55억 원, 2020년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한 중학교 2학년분을 추가 반영한 초중 수학여행비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비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복지 지원에 166억 원, 누리과정 지원 942억 원, 교육급여, 교육복지 우선, 교과서 지원 등에 346억 원을 편성하여 유아 및 소외계층 학생들도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용자 참여 중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위해 총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 교육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등 미래 학교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 또는 정개축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설계비 6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까지 총 3,7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며 2021년에 41억 원, 2022년까지 총 104억 원을 편성하여 사용자 참여 중심 학습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 배치 여건 개선을 위해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및 서생초 이전 학교 부지 매입비 137억 원, 학교 시설 정개축 예산 85억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진 보강, 성면 천장 교체, 화장실 개선 사업에 5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 교실제 전환 사업, 교원 치유 지원센터 구축, 보건실 및 급식시설 현대화, 꿈자람 놀이터 증축비, 미래교육관 추진비 등의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예산 5억 원과 보건 업무 지원 인력 인건비 5억 원을 반영하고 각종 시험 실시에도 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1개로 2021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75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750억 원이며 주요 세출은 예치금 375억 원, 기타 37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949억 원보다 457억 원 증가한 1조 8,406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등 이전 수입 263억 원, 자체 수입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 이후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학교 원격 수업 환경 조성 및 교사용 노후 컴퓨터 교체 51억 원, 학교 무선망 구축 42억 원, 원격 교육 공공 플랫폼 기능 고도화와 학생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무료 지원 12억 원 등 총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학기에도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방역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보건 업무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총 3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특별 돌봄과 비대면 학습비 총 186억 원을 편성하여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연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긴급한 교육 수요에 우선 투입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 규모는 750억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750억 원, 주요 세출은 예치금 75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울산 교육은 울산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적합성을 검증받아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이 함께 예산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교육 행정에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울산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욱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과 2020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의결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예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이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안번호 제672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원봉사 인정 시책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안번호 제661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 10항에서 위임한 사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치권을 강화하여 지역 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안번호 제670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1년 12월 개관 예정인 울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미술관의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 미술 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울산시립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대상을 6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19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으로 확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어안번호 제671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1건, 취득 4건,
관리계획 변경 1건 등 총 6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바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욱 위원장입니다. 제218회 정례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례 조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 바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원입니다.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절약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범장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3차원 프린팅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기후 및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입장료 강경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울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에 따른 위임상을 반장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문화재 행사 추진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공공건축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기를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지 9항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덕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바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범사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중요 쟁점 사항을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21년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입니다. 울산은 2016년까지만 해도 울산 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 43.2%로 전국 평균 70.5%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였습니다. 2018년 노옥희 교육감님과 송철호 시장님 취임 직후인 2018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격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과 지자체와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청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통계청은 2047년 울산 인구가 100만 명의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도시 소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 건수는 부족합니다. 지난 3년간 출산휴가 사용 건수는 얼마인지요? 아울러 지난 3년간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 건수는 얼마인지요? 2021년은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적극 사용을 통한 진정한 일과 가정의 양립, 모범 교육청으로 성장하실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한 건수의 통계자료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 논의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진정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의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섣부른 대책을 내어놓는다면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진정한 정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관한 교육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학교의 교육 3주체의 갈등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의 보호,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의 보호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늘 갈등이 상존합니다. 학부모 조례, 민주시민 교육 조례 등 현안에 있어 교육의 3주체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전 세계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 천명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울산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록적인 장마, 강력한 태풍으로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교육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를 통한 2021년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다른 데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교직원 복지, 교권 보호, 학교 교육 3주체의 갈등 해소 방안, 기후위기 대응 교육 정책 등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21년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지자체와 협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전국 하위권에서 지자체와 협력으로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 2018년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최단시간에 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우리 교육청이 60%, 울주군이 40%, 남구가 10%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일부 급식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급식비 경감과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 전액을 2021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74억 원이며 교육청이 90%인 67억 원, 울주군이 5억 원, 남구 2억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2017년도부터 대략 교육청이 80%, 지자체에서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자체 20% 분담은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 협약서에 초등학교 급식비 분담을 구군이 정액으로 총 36억 1,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비율로 환산하면 대략 20%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군별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주군 11억 5,900만 원, 남구 11억 원, 북구 8억 1천만 원, 동구 3억 5천만 원, 중구 2억 원입니다. 정률이 아닌 정액 분담으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물가 인상률과 학생 수 증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 분담 비율 조정 등 무상급식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울산시 구군과 협의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적극 사용을 통한 진정한 일과 가정의 양립모범기관으로 성장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일과 병행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일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간의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직원은 일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복무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교직원이 사용한 출산 휴가의 경우 2018년에는 370건, 2019년에는 350건, 2020년 11월 현재 270건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 및 남성 교직원이 사용한 육아시간 사용 건수를 보면 2018년에는 869명이 28,727건을 사용하였고 2019년에는 1,421명이 81,412건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11월 현재 1,443명이 82,853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이 사용한 육아시간 사용 건수는 2018년에 비해 54,12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 교직원이 사용한 모성보호시간 사용 건수를 보면 2018년에는 233명이 6,718건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에는 269명이 8,452건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11월 현재 217명이 7,365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이 사용한 모성보호시간 사용 건수는 2018년에 비해 64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3년간 울산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임신 및 육아 관련 휴가 사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임신 및 육아 관련 휴가 사용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과 학교장에게 공문과 회의 전달을 통해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와 관련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교원지휘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대해 학기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침해 유형, 침해 학생 및 학부모 조치 내용, 피해 교원 보호 조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침해 예방 교육의 방향과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위해 교직단체와 TF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설문 문항, 방법, 실태조사 기관 등을 결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교원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조사된 내용과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학교의 교육 3주체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해결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생기는 교육 3주체 간의 문제와 갈등은 복합적이고 유기적입니다. 한두 가지 사업으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경쟁위주 교육을 협력 교육으로 바꾸어 가야 하고 지식 중심 교육에서 관계 중심 교육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키우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방향 아래 관계와 소통 중심의 성교육과 자연과 교감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생태 전환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교육 3주체가 학교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관, 학교 규칙 재개정 시 학생 의견 수렴, 학생 참여 예산제 시행, 교원들의 교무회의 의결권 강화, 학부모의 활동 예산 지원과 학부모의실 구축 등을 넘어서는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학년 초부터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규칙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교육 3주체가 스스로 참여하여 정한 규칙을 스스로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될 때 학교 폭력,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내년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과 토론, 실습을 병행한 연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을 준비하여 발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 3주체 중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로 나아가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모든 교사들에게 비폭력 대화,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부모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성장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려 합니다. 학부모의 활동 강화와 교원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학생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관 의무화, 학부모의 활성화 지원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을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 3주체의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인 생태 환경 교육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를 통한 2021년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위해 미래 세대인 학생들 스스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생태 환경 교육 대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태 환경 교육 기반 조성,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현장 확산과 지원,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가칭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 설립은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7,670명이 응답한 중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설립의 주체로 학생기획단 77명을 공개 모집하여 실시한 워크숍 결과를 센터 설립 기본 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센터는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생태환경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올해 개발된 에너지 전환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활동, 학생, 학부모, 교사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연간 1교사 1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모델도 개발, 보급하고 핵심 교훈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를 차지하는 등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과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내년에는 매주 고기 없는 월요일과 채식 선택급식 상식 운영 등 생태급식을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확산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 과제 및 실천 과제 발굴 지원, 원탁 토론회, 특강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에너지교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학교 특박과 학교 숲 활용 공동교육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더하고 일회용품 빼고 업사이클링 곱하고 분리수거 나누기 운동인 에너지 4연산 생활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 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 질문을 해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끈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대안 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검토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은 울산시 4조 661억 원과 교육청 1조 7,839억 원 등 총 5조 8,5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울산시는 최초로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한 해 살림을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종합체육관 재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묵은 수건 사업이 또 하나 해결된 쾌거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고 이종화 선생이 울산 시민을 위해 지은 울산의 첫 실내체육관인 종합체육관은 43년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사랑을 받아온 문화체육시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오래되고 낡은 관계로 종합체육관 재건립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 이종화 선생의 아드님인 이주용 KCC 정보통신 회장님을 비롯하여 유족들이 울산과 시민을 위해 사죄를 드려 종합체육관을 재건립한 뒤 기부 체납키로 하셨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이주용 회장님과 고 이종화 선생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대를 이은 기부라는 아름다운 선행을 이끌어주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합체육관 재건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시의회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